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10장하고 11장을 할 거고요. 먼저 이제 하기 전에 보시면은 책에 약간 밑줄이 쳐져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책의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밑줄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노션을 좀 업데이트 했는데 교재 말고 밑에 보시면은 교재인데 하이라이트된 PDF를 제가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갱신이 될 거고요. 아마 미세하게 용량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만 공지를 드리고 더 이상 공지는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장부터 다시 다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그리고 뭐 조금 설명을 해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많이 뽑아드렸었는데 저번에 이제 어려워서 넘어갔던 이런 건 이제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보라색으로 메모를 좀 해놓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 7장하고 8장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하나도 안 뽑았어요. 별로 꼭 푸셔야 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다시 9장부터는 이제 빨간색만 있고 파란색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곧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따로 그냥 파란색을 긋지 않겠고요. 그래서 오늘 10장, 11장을 할 건데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이패드로 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0장 코세츠 and the theorem of Lagrange. 자, 그래서 이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먼저 처음에 이제 밑줄 쳐 있는 노란색 부분을 참고해서 계속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G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theorem of Lagrange를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저게 뭐냐 라고 하면 H가 만약에 G의 서브 그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원소의 개수가 100개라고 치면 얘의 원소의 개수가 뭐 서브셋이기만 하면 70개일 수도 있고 뭐 71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럼 서브그룹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구조가 있어서 H하고 G하고의 오더를 따졌을 때 반드시 서로가 양발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건데 그 테크닉 중에 하나로 코셋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뒤로 가서 뭐랑 연계가 될 예정이냐면 팩터 그룹 섹션 14에 나오는 팩터 그룹스로 연계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팩터 그룹이라는 단어는 그때 와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잘 그렇게 많이 프랄라이에서만 주로 많이 쓰는 단어고요.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사실 코션트 그룹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어에서도 코션트 그룹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래서 코션트 그룹으로 연계가 될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G가 있고 그 안에 서브그룹 H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잘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셋들이라는 거 불리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을 정의를 해서 얘를 갖다가 H가 얘는 사실 EH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떤 representative 대표값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G1의 H 그러니까 G1을 E라고 정의하고 그다음 G2의 H G3의 H 이런 식으로 땡땡땡 땡땡땡 가서 마지막을 R개로 GR의 H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R cells로 이렇게 파티션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파티션에서는 이렇게 뭐 셋이 뭐 있는데 셋 S를 갖다가 파티션 할 때 어떤 파티션은 크고 어떤 파티션은 조그맣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GIH들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컨스턴트가 된다는, 즉 그래서 그냥 H, 이 EH라고 쓴 거는 이제 E는 생략하고 씁니다. 그래서 H 요거하고 항상 똑같다라는 그런 특별하게끔 잡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그 전체 원소의 개수가 G인데 걔가 H개만큼 R개가 있어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10.1을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H가 G의 서브그룹이라고 쳤을 때 제가 이제 그리고 코셋에는 이제 레프트 코셋하고 라이트 코셋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냐면 레프트 코셋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도 있느냐? 라이트 코셋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 얘기 안 하고 하면 디폴트는 레프트고요. 이쪽이 디폴트고 이제 라이트 코셋을 언급할 일이 생기면 제가 반드시 명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일단 그래서 설명을 처음이니까 두 개를 다 하긴 할게요. 요럴 때 뭘 정의하냐면은 틸다 L하고 틸다 R, left, right라는 이런 recurrence relation을 할 건데 먼저 A의 L만 먼저 쫙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by definition A inverse B가 H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게 equivalence 뭐 relation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이제 해야 될 텐데 오른쪽은 이제 좀 이따 쓰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equivalence relation 되고 하는 증명은 그냥 연습 문제에 지나지 않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면 이게 equivalence relation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def 10.2인데 definition 10.2 그래서 이걸 보면 역시 H가 G의 서브그룹이고 그 다음에 AH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이제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 스몰 h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런 거를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레프트 코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HA 이렇게 생긴 거를 right 코셋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를 일단 했는데 right 코셋을 일단 제껴두고 레프트 코셋 위주로 볼 건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equivalence 클래스를 쓸 때 A 위에다가 representative를 뽑고 대표값을 뽑고 거기다 bar을 긋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브래킷을 씌우든지 보통 이런 노테이션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책에서는 일단 A bar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A bar을 쓰기로 하면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A bar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X를 모아놓기는 모아놓는데 A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걸 다 모아놓는다. 그래서 X바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쓰면 안 되고 X바 X는 A랑 관련 있는 거 전부 다 요거잖아요. 근데 이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좀 살펴보면 지금 그룹 G가 있고 내가 이제 H가 있고 A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H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밖에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내가 모으게 되는 거는 요건데 그러면은 저희 얘기가 물론 지금 특별한 상황이니까 요게 다 G에는 들어가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좀 풀어서 쓰면 X가 G에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저걸 이제 그리고 지금 left니까 요거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근데 유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도 유도를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equivalence relation의 성질 중에 시메트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한데 그러면 이제 저 정의에 따라서 A 인버스 X가 어디에 들어갔냐? H에 들어갔는데 요 얘기인데 그럼 X를 다 모으는데 바 X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얘기를 풀었으면 A의 H 요게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AH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도 라이코셋을 이제 릴레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두 번째 걸로 언급을 하면 A가 B하고 이퀴벌런트하다는 거를 라이트 코셋의 이제 다른 릴레이션으로 하면 역시 데피니션이고요. 그때는 B 인버스가 H
그래서 에 들어간다. 요거고 이제 하실 때 그러니까 요 인버스 있는 부분이 왼쪽에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AH가 나오는 거고 얘는 오른쪽에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HB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이 나온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됐고 그래서 뭐 제가 오른쪽에 쓰려고 했는데 그냥 밑에 써버렸네요. 뭐 상관없죠. 그거는.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left coset, right coset이 원래 다른데 만약에 if G is abelian 아벨리안이면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벨리안이면 AH하고 HA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스몰 그러니까 순서 바꿔도 되니까요. 뭐 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연히 너나벨리언인데도 같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보통 in general 달라요. in general AH하고 HA는 둘 다 A를 포함하긴 하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그젬플에서 제가 굳이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언급을 제가 이그젬플을 거의 안 잡아놓긴 했는데 밑에 잡아놨긴 한데 10.3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밑줄을 치진 않았는데 10.3에 예를 들면 G에서 3G가 서브그룹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아이소모픽하기도 하죠. 그룹으로서는. 그랬을 때 이제 코셋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G가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서브그룹으로 뭐가 있냐면 3G가 있어요. 그럼 3개로 나뉠 텐데 요거 말고 0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1 포함하는 거 걔가 누구냐면 1 플러스 3G 그러니까 얘는 에디티브 그룹이라서 이제 저렇게 쓴 거고 멀티플리커티브가 기본인데 얘는 에디티브니까 그렇게 쓸 이유가 없죠. 얘는 2 플러스 3G 요렇게 3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요 정도는 어쨌든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써 있는 얘기가 레프트 코셋하고 라이트 코셋이 아벨리아님 같다. 그 얘기가 이미 제가 설명을 했네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4로 넘어가서 저거는 됐고 그다음 테이블 10.5가 나오는데 자, 이 얘기네요. 그래서 example 10.4에 보시면 H가 뭐냐면 H라고 썼지만 쟤는 사실은 3으로 제너레이트된 서브그룹인데 어디서? G6에서 그렇단 얘기죠. 당연히 0, 3이고 그래서 요거에 가지고 이제 코셋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있냐면 요게 지금 H고 그러면 0 역시 에디티브 그룹이고 H가 있고 0 들어가는 게 있고 1 들어간다 그러면 1 플러스 H가 있고 2 플러스 H가 있고 3 플러스 H부터는 돌죠. 3 플러스 H부터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실질적으로 얘네 3개가 다하고 그걸 테이블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 테이블 10.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이제 0, 1, 2, 3, 4, 5, 6 이렇게 보통 많이 쓸 텐데 그거를 이제 일부러 좀 그러니까 0, 3끼리 0, 3하고 관련된 애들끼리 모아놨어요. 0, 1,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2, 5 여기도 0, 3, 1, 4, 2, 5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0 더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대로고 0, 3, 1, 4, 2, 5 3을 더해버리면 0, 그러니까 0에 3을 더하면 0, 0이 아니죠. 3이죠. 3, 4, 5, 6이 아니라 0, 1, 2 뭐 이런 식으로 다 판을 메꿔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메꾸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마치 엘레멘트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언급을 하면 요 이제 레프트 코셋 드레지팝 G가 있고 걔를 H로 이제 아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이 얘기는 지금 괜히 먼저 어쨌든 이 자른다는 느낌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책에서 나오면 얘기로 하고 인섹션 저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코셋이 미리 그 섹션 10에 나오는 코셋 개념이 섹션 14에 나오는
팩터 그룹으로 연결된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아벨리언 그룹일 때는 이제 여기서 결국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always gives rise to a such coset group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H가 있고 G가 있을 때 일단 레프트 코셋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개로 파티션돼서 G1 뭐 H, G2H 해서 알개로 쪼개서 GRH 물론 얘는 바이 디폴트 2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레프트 코셋들의 집합 아직은 집합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하려고 잠깐 말았었는데 뭔가 자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르는 느낌. 네, 이 느낌이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이제 제가 두 개를 설명했었죠. G를 3G 해갖고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G6 안에 있는 서브그룹 3으로 제너레이트된 걸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커다란 G라는 집합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졌고, 얘 같은 밑에 것도 어떻게 됐었냐면 G6 하면은 얘는 원소가 원래 0,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좀 붙여서 써놓으면 0, 3, 그 다음 0, 1, 2, 3, 4, 5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얘도 요렇게 해서 커다란 게 어쨌든 뭔가 지금 다 잘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일단 가지셔야 되고 자른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쓸 거고요. 아이고 색깔이 자르는 느낌이 나고요. 자르는 적을 때는 자르는 하고 쓰는 게 맞겠다. 발음할 때는 자르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합으로서 어떻게 쓸 거냐면 G를 갖다가 요 릴레이션으로 잘랐다라는 표현을 써서 tilde L 요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이제 코션트 셋이라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팩터보다는 코션트를 많이 씁니다. 코션트 셋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요런 기호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H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얘는 그렇게 잘 쓰는 기호는 아니고 얘는 되게 좀 일반적인 기호고 G mod 이거 그 자르는 걸 mod라고 읽습니다. mod G mod H 그래서 요렇게 쓸 건데 G를 H로 잘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셋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게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H가 아니라 G가 아벨리언이면 그러면은 사실은 G mod H를 한 거는 is a group 이건 항상 그룹이 다시 돼요. 여기다가 내추럴하게 그룹 스트럭처를 줄 수 있어요. 이 말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 얘기를 미리 땡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셋 그룹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사실 정확한 용어는 이거는 아니고 책에서는 팩터 그룹이라고 했지만 이 말도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디폴트예요. 코어션트 그룹이라는 이게 디폴트고요. 코어션트 그룹 그때는 코어션트 셋이 아니라 코어션트 그룹이 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느낌은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걸 이제 코션트 그룹까지 가게 되면 나중 얘기지만 느낌은 내가 뭔가 디바이드 앤 컨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바이드 앤 컨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너무 커서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걔를 쪼개 갖고 좀 작은 문제로 바꾼 다음에 하나씩 정복해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그젠플에서 10.7를 보시면 그룹 G가 지금 뭐냐면은 S3네요. 그리고 H가 물론 사실 이 경우에는 D3랑도 똑같죠. 그래서 그 H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뮤1으로 제너레이트 된 그룹이고 그래서 로 제로하고 뮤1 이렇게 썼어요. 사실 저는 이 기호를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DN이라고 하는 거의 그룹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됐었었냐면 R, S로 제너레이트 되는데 걔네들 사이 릴레이션이 R의 n승은 S의 제곱은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동시에 RS가 들어가게 되면 SR 인버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바뀔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강조하는 관점이었고 컨주게이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갖고 얘를 SR, S 인버스는 R 인버스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관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관점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잡는 방법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제일 티피컬하게 많이 잡는 것 중에 하나가 R을 1에서 N까지 중에서 1, 2, 땡땡땡 N 있을 때 2, 3 해서 1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사이클이죠. 사이클 오브 랭스 N으로 1, 2, 땡땡땡 N 요걸로 잡고 S는 퍼미테이션인데 1, 2, 땡땡땡 N에서 1은 가만히 냅두고 나머지 거꾸로 바꾸는 요 순서 거꾸로 바꾸는 거 N에서부터 2까지 요렇게 잡으면 이거는 이제 쓰기가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쓰자면 프로덕트의 i하고 n 플러스 2 마이너스 i 맞나요? 이렇게 하면 2가 들어가면 정확히 나오게 맞죠? 그리고 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에서부터 그 중간 어디쯤인데 이걸 정확히 적으려면 조금 힘들겠네요. i는 2 이상이어야 되면서 i하고 n 플러스 2 마이너스 i가 작아야 일단 얘기가 되죠. 이런 조건을 추가하면 돼서 정확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고 나면은 D3도 그렇고 D4도 그렇고 뭐 묘1, 묘2니 뭐 아니면은 뭐 로니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D3의 경우에는 그냥 로하고 묘만 있지만 D4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로도 있었고 뮤도 있었고 델타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해갖고 너무 이런 방식들은 애드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임시방편적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대신에 이 체계적인 방법을 쓰려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좀 까다롭긴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제 SN은 그 당시에 좀 헷갈려갖고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SN의 프레젠테이션도 소개를 하면 얘는 이제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2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참고할 건데요. 위키피디아에 지금 보면서 할게요. 혹시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시그마 그대로 맡겼었고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Presentation of Group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키에서. 자 어쨌든 간에 시그마 1에서부터 시그마 n-1까지가 제너레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 시그마 i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시그마 i, 시그마 j는 시그마 j, 시그마 i인데 j가 i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i 플러스 1, 시그마 i는 시그마 i 플러스 1, 아이고 시그마 i 플러스 1 자, 요건데 요거고 자 요거 일단 감을 좀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잡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거 어떻게 잡은 거냐면 시그마 i를 그냥 퍼미테이션인데 i하고 i 플러스 1을 바꾸는 걸로 그냥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거는 1하고 2 바꾸는 거고 컴마를 안 찍기로 했죠. 상관은 없지만 1, 2 얘는 2, 3 얘는 마지막에 n-1n 그래서 시그마 n이 없는 거예요. 물론 n1 걔는 사실 쟤네 갖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고
물론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헷갈리니까 이렇게 티피컬하게 잡기로 하고요. 그렇게 잡으면 이제 얘는 사이클 오브 오더 2니까 당연히 작업하면 1이에요. 그리고 차이가 2 이상 나면 서로 디스조인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IJ가 서로 바로 앞에 거나 뒤에 거가 아닌 한은 서로 커뮤트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바로 앞뒤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제가 굳이 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실은 양변에다 곱해갖고 하면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도 다르게 요약할 수도 있죠. 시그마 i 플러스 1 전체의 세제곱은 1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계산이 오히려 더 간단한데 얘를 한번 써보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복습 하나만 해보면 A1부터 AN 했을 때 이게 A1 땡땡땡 아니 땡땡땡 아니고 A1 AN A1 AM-1 땡땡땡 A1 A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걸 했었잖아요. 자주 써서. 근데 사실은 이 똑같은 걸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A1 A2 A2 A3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네, 해보면 다 맞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AN-1에 A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N 사이클을 갖다가 N-1개 product of transposition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시그마 저거니까 I 플러스 1하고 I 플러스 1, I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방금 제가 이걸 두 번째 걸 괜히 쓴 게 아니죠.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아니면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요. 서로 연속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풀려 나와요. I 3 사이클이 나오는데 요게 등원리도 쓰지 말고 여기다 쓰고 I 플러스 1, I 플러스 2 그거가 나오고 근데 어쨌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전체에다 다 쓴 게 아니라 요 안에 것만 계산한 겁니다. 근데 3 사이클이니까 세제곱해서 1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릴레이션 이외에는 어떤 릴레이션도 없다. 제가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다 똑같이 써요. 이걸 복붙하는데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다르게 써요. 예를 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뭔가 묻힌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지우고 필요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지우고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번에는 조금 움직여보면 여기다 넣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 거 릴레이션 하나 빼고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건 저도 답 모릅니다. 얘를 뭐 이걸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G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전혀 일단 얘는 뭐는 아니냐면 뭐랑 아이소모픽하지는 않을 거냐면 아마도요. 100%는 아니지만 아마도 아마 아닐 거예요. 100%로 아닐 거예요. 이거는 S1하고는 절대 아이소모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릴레이션이 훨씬 모자라니까요. 그리고 SN은 그나마 파이나이트 그룹이기라도 한데 얘는 파이나이트일지 아니면 인피니트일지조차 모르겠어요. 사실은. 위키피디아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좀 예로 들 만한 게 자, 예를 들어서 A4 A4는 이제 여기는 테트라헤드럴 그룹이라고 나왔는데 어디 보자. 사실은 우리가 아는 기호로는 시메트릭 그룹이죠. 그러면 4팩토리얼 하면은 24개인데 1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는 게 맞는 건데 맞는지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얘가 아마 무슨 회전 변환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모양이 있네요. 이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A4는 맞아요. 그래서 얘 프레젠테이션이 이거 저도 몰랐는데 얘 프레젠테이션이 S, T 근데 제가 일부러 괜히 헷갈리니까 사실 뭐 트랜슬레이션 아니면 뭐 시메트릭 뭐 이런 거랑 관련지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이름 바꾸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A, B,
a제곱 컴마 b 세제곱 그리고 이제 그냥 컴마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는 1은 생략해요. 그래서 생략 가능한 거죠. 꼭 생략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생략 가능해서 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SAB 전체 3승 이런 릴레이션이 있으면 A4래요. 근데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 가지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PSL2G라고 불리는 모듈러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심지어 이름도 모르셔도 돼요. 걔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AB 바에 A 제곱 B 3승 요거거든요. 차이가 요거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이 그룹은 이거는 엄청나게 인피니트 그룹이에요. 예. 근데 얘는 파이나이트 그룹이거든요. 그 딸랑 하나 차이인데도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룹 프레젠테이션이 사실 어려운 주제고. 그래서 제가 깊이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그냥 보고 읽을 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잡는 방법도 하나가 아니라고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길어졌고요. 프레젠테이션은 그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오면 복사해오죠. 또 쓰기 싫으니까. 복사를 해서 붙이기.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여기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 같으면 RS로 다 설명을 하는 게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실 때 그러니까 계산 굳이 다 해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제 계산이 쉬운데 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계산 편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계산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표 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내키진 않지만 그냥 책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h를 제가 이제 저렇게 잡았으니까 로 제로 뮤 1. 그 다음에 로 1h라고 하는 게 로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해갖고 중간 과정 생략하고 로 1 뮤 3. 얘는 로 2h를 하면 레프트 컷셋이 로 2 뮤 2. 요게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건 레프트고요. 라이트 컷셋을 보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h는 이건 뭐 똑같죠. 아이덴티티는 곱하는 만하니까 h 로 2까지는 그대로 적어놓고 로 제로 뮤 1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질 텐데 로 1 뮤 2 그 다음에 로 2 뮤 3 보시면 어디가 다르냐면 나머지는 똑같고 요거랑 다르고 요거랑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같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도 해놨죠, 책에. 근데 이런 이유가 왜 일어난다? S3가 아벨리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서 그걸 표로 나타내 놓은 게 테이블 10.9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블락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드디어 본론으로 왔어요. Theorem of Lagrange. 그래서 Theorem 10.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 그거는 뭐 이미 제가 언급을 네모칸에 있는 건 언급을 이미 했으니까 또 하지는 않겠고 Theorem 10.10에 보면 얘가 Lagrange.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미 했지만 H가 G의 서브그룹이라고 쳤을 때 order of H는 나눈다. 뭐를? order of G를. 사실은 인피니트 그룹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어려워지니까 그냥 다 파이나이트 그룹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그리고 이제 파이나이트 제가 밑줄 안 쳐놨는데 파이나이트 이미 있었네요. 그쵸? 파이나이트 제가 밑줄을 빼먹은 겁니다. 파이나이트 있었네요. 그치 있어야 맞죠 일단은. 그 증명도 사실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건 프로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림 한 번 더 설명하면요. 그룹 G가 있고 H가 있는데 얘가 레프트 컷셋들로 이렇게 쫙 나눠질 거고 이거 자체가 G1H고 G2H 물론 얘는 2고요.
G3H 땡땡땡땡땡땡 해서 GRH 이렇게 알개로 쪼개졌다고 치면,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또 하나의 팩트가 GI의 H의 모든 원소 개수는 H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곱하면 그게 전체가 된다. 그냥 이게 증명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코셋 개념을 도입만 하면은 사실 바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일단 됐고, every group of prime order는 cyclic. 코롤러리는 당연해서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이라는 게 소수니까, 소수의 약수는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걔는 트리비얼 그룹하고, 그래도 적어도 써놓을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10.11 every group of prime order is cyclic. 이거는 뭐 너무 쉽긴 한데, 그래도 이거 정도는 그냥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프루프를 볼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프라임을 뭐 P라고 하죠. 그러면 P의 약수는 1하고 P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은 오더 1짜리는 트리비얼 그룹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트리비얼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프루프는 어떻게 되냐면 A를 갖다가 뽑아요. 그냥 G에서. 근데 아이덴티티 아닌 걸 뽑아요. 그럼 얘는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거의 오더가 뭘 나눠야 돼요? 이거에 G의 그룹 G의 오더를 나눠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엘리멘트 오더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그게 동친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중요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P니까, 그래서 이게 통째로 P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G의 오더가 이거랑 같다. 증명. 너무 쉽죠, 이거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theorem에서 뭐 그래서 theorem 뭐 저걸 굳이 사실 theorem이라고 써놨는데 무늬만 theorem이고 이것도 코롤러리예요. 무늬만 theorem이고 theorem 10.12도. 그래서 엘레멘트의 오더도 당연히 파이나이트 그룹의 오더를 나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finition이 새로 등장합니다. definition 10.13에 보시면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쿼션트 셋을 언급을 했죠, 그쵸? 쿼션트 셋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는 책에는 아직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G를 갖다가 뭐 틸다, 이큐런스 클래스로 잘랐을 때 어떤 셋이 있을 때 걔를 이큐런스 릴레이션으로 자른다. 이것도 일반적인 기호입니다. 근데 그걸 확장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gmod 틸다 l이나 뭐 gmod 틸다 r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이제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이렇게 썼고, 이걸 쿼션 아직까지는 셋이에요. 쿼션트 셋인데 얘는 뭐냐면 일단 h 이제 g1은 안 쓸게요. 그 다음에 g2 h 땡땡땡 grh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랬을 때 요 쿼션트 셋의 개수 이거랑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죠. 이번에는 사실 right 쿼셋의 근데 지금 잠시 G1 H라고 하면 이게 레프트 쿼셋을 모아야 되나 right 쿼셋 헷갈리네. 이거 그러네. 그러니까 디폴트가 레프트 쿼셋인 건 맞는데 right 쿼셋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자를 때 이런 기호도 쓰고 이런 기호도 쓰거든요. 이게 슬래시가 아니에요. 자르는 건데 제가 말을 다 잘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차피 하나만 다룰 거라서 크게 헷갈리지는 않는데, 혹시나 지금 이 프랄라이 책하고 기호가 어긋날 수도 있는데, 프랄라이에는 이 기호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아마도 이게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아니고 반복을 하면 얘가 아마 이걸 거예요. 이게 이걸 거고, 얘가 아마 이걸 거예요. H, 그 다음에 HG2,
근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 하면 여기는 제가 틸다를 붙일게요. 다를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땡땡땡 HGR. 그래서 Gmod H라고 할 때 기호가 자연스러우려면 right 컷셋을 해놔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안 다루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근데 사실 논리의 전개에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에는 나중을 위해서 제가 고치는 건데. 그래서 right 컷셋들의 집합을 Gmod H. 근데 그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없으나? 이거 혹시 프랄라이에서 어떤지 제가 나중에 수정하게 되면 수정할게요. 프랄라이에서는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책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제가 물음표를 일단 남겨놓고 비디오를 더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레프트든 라이트든 코셋들의 집합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면 요거의 원소의 개수 그걸 갖다 뭐라고 할 거냐면 인덱스라고 부를 거예요. 인덱스 오브 H in G. 그리고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G 콜론 H 이렇게 써요. 책에 따라서 브렉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책을 쫓아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G mod H의 원소의 개수랑도 같아요. 그리고 얘가 파이나이트 그룹일 때는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책이 없고 책엔 요것만 설명되어 있어요. 일단 그렇고 더 깊이는 안 들어가고 theorem 10.14에 보시면 H하고 K가 서브그룹은 서브그룹인데 그냥 서브그룹은 아니고 자 요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하네요. 요렇게만 쓰면 왜 안 되냐면 이것도 지금은 필요 없네. 서브그룹 그러네요. 필요 없네요. 필요할 줄 알고 썼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예고편을 좀 때리면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노멀 서브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노멀 서브그룹이다 라고만 해갖고는 부족하고 이때는 뭐라고 언급을 반드시 해줘야 되냐면 이 상황하고 헷갈린 건데 K하고 H하고 K가 둘 다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다 그러면서 이걸 반드시 동시에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트랜지티비티가 안 되거든요. 트랜지티비티가 깨져요. 깨질 수 있어요. 항상 깨지는 건 아니고. 트랜지티비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요게 노멀이고 요게 노멀이라고 해서 이거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막아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서브그룹은 그렇지 않아요. 서브그룹이면 당연히 서브그룹 돼서 이건 문제 없거든요. 어쨌든 이건 일단 뭐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요상 어쨌든 간에 서브그룹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인덱스를 따질 수 있고 여기서도 인덱스 따질 수 있고 여기서도 인덱스 따질 수 있는데 왠지 될 것 같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해놓고 나니까 웃는 얼굴 같은데 그래서 G mod K가 있을 때 요게 G mod A mod가 아니라 지금 아직 mod는 나오지도 않았죠? 인덱스 하고 H 콜론 K 요게 같다. 그래서 증명은 안 합니다. 증명은 어렵고요. 증명은 나중에 하고 요게 일단 어렵지는 않죠. 사실 그러니까 요거가 그쵸. 개수니까 사실 어렵진 않네요. 이건 증명 봐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G가 있고 여기가 이제 작은 게 H가 있고 근데 요걸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다시 H가 확대니까 좀 더 크게 다시 H가 있고 다시 K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쬐끄맣게 이렇게 K가 있는 건데 얘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H로 막 이렇게 코셋을 잘라질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는 K로 막 이렇게 코셋을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또 쪼개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이제 여기도 또 이렇게 반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G하고 여기가 이제 여기 몇 개로 쪼개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쪼개졌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개졌다면 내가 G를 갖다가 애초에 쪼갤 때 쬐끄만 K를 갖고 쪼개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또 비슷하게 이렇게 막 쪼개지면서 막 이렇게 쪼개지면서 여긴 5개로 쪼개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총 다 쪼개지는 것도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뭐 꼭 세포획 같네. 6 곱하기 5는 30개로 쪼개진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숫자 카운팅하면 되는 거라서 증명도 쉽고요. 이게 그냥 프루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를 보시면 연습 문제는 제가 딱 2개밖에 안 골랐네요. 엑서사이즈는 45번하고 그 다음에 46번인데 45번은 하다 보면 46번을 하다 보면 45번이 필요하게 될 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일러 5 펑션 이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 이거의 데피니션은 뭐였었냐면 1에서부터 k가 n 이하인데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n과 서로 소인 것의 개수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게 사실은 또 얘가 zn의 제너레이터의 개수랑도 상관이 있었다. 이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언급을 지난 시간이 아니라 그 4번 포스트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자세한 거는 문제 직접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그마의 파이의 d가 d 디바이딩 n에 대해서 요게 n이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사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의 대수적 증명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약간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증명을 해버리고 말까요? 그렇도록 하고 그래서 in some integer by view에는 저기 stand number integer 적어고 parameter 적어고 use exercise 적어 to show that some of all 적어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한 이게 힌트 이미 나와 있었네요. 그렇고 45번을 이제 지우고 45번도 언급을 제가 증명을 그냥 해보죠. 자, 45번을 가보면 show that a finite group of order n finite cyclic group of order n has exactly one subgroup of order t dividing n. These are the orders or hash. 자, 이것도 저희가 4번 포스트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역시 여기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보면 언급은 다 해놓을게요. A finite cyclic group of order n 뭐 이렇게 길게 써놨어. 이거 그냥 사실은 GN 말하는 거죠. has exactly one subgroup of order D if 제 말을 좀 바꿨어요. D divides N 그리고 이거밖에 없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하죠. 라그랑지 정리에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충분하겠네요. 자, 그래서 말을 바꿔서 이건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막 급하게 그러니까 4번 포스트 영상에서 조금 급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갔던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증명이 어렵지 않은데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이걸 또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됐다고 칠게요. 이거 한번 생각은 꼭 해보세요. 2개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자연스럽지 않으신 분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이건 됐다고 치고 그냥 바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proof of 46을 가면 자 이제 제가 프로프를 일단 하기 전에 느낌부터 있어야지. 느낌. 자 그래서 느낌도 느낌이고 일단 계산 먼저 하죠. 느낌보다 일단 뭐 계산을 해봐야 느낌이 오지.
절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n을 뭐 할까요? n을 12가 제일 만만하죠. 예. 그래서 12는 어떻게 되면 4, 3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제가 일단 시그마 5변을 먼저 계산할게요. d dividing 12에다가 phi d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2의 약수가 phi 1, phi 2, phi 3, 3, 6개 있을 테니까 phi 1, 2, 3, 4, 6, 1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더하기 recall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죠. phi of p to the k는 p to the k-1에 p-1 뭐 또는 뭐 이거 빼기 이거 그냥 묶어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phi에 혹시 모르니까 적을게요. pk 승 빼기 p의 k-1 승 이거고, phi of mn은 p의 m, p의 n인데 if 항상 그런 건 아니고 m하고 n이 서로 소면 이거를 뭐라고 했었냐면 multiplicative라고 했었어요. 요거였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리콜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2니까 2 빼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3 빼기 1이니까 2 더하기 4는 이제 제곱이니까 이 4의 제곱 4 빼기 2니까 2, 6이면은 2, 3은 6이니까 저거 두 개 곱하면은 1 곱하기 2니까 2, 그 다음에 5, 12면은 4, 30이니까 2는 4 이렇게 나와서 계산마저 다 하면 몇 개지? 4, 8, 10, 11, 12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n이잖아요. 일단 계산은 맞아요. 계산은. 자, 그러면 계산이 맞는 건 맞는 거고, 계속 사실 증명은 금방 끝날 거라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계산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저게 이제 뭔 소린가 좀 보죠. 이제는 느낌 내지는 감을 예로 한번 보죠. 그래서 G12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G12에 서브그룹 다이어그램을 사실 그려야 되는 상황이 또 오는데, 뭐 하나하나 그려도 되겠지만 이미 예전에 해놓은 게 있을 테니까 서브그룹 다이어그램을 좀 컨닝을 해보고 싶은데 5장의 끝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6장에 있나? 어디 있었지? 서브그룹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자, 컨닝도 쉬운 일이야. 그냥 그리는 게 더 빠르긴 하겠다. 씨. 18이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았던 거는 피겨 6.18은 이제 그 기껏 뒤졌더니 G18이었어요. G12는 새로 할게요. 그래서 G12를 새로 하면 일단 얘 오더가 10이니까 12의 약수 중에 제일 큰 게 6. 오더 6짜리가 일단 있을 거고, 얘가 오더 12짜리고 오더 6짜리가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 일단 큰 것부터 그려보죠. 그러면 12짜리가 6짜리로 떨어지려면 2네요. 2. 네. 그때 theorem 기억나시죠? recall. 뭘 기억하시냐면 이제 저번 이제 포스트 4에서 그 제가 이제 뭐 증명도 하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갔지만 거기는 랭귀지가 조금 그랬으니까 이제 제일 쉬운 용어로 가서 이제 D가 N을 나눈다고 했을 때 이제 D 그리고 이제 나누지 않는 거는 사실 할 필요도 없지는 않지. 할 필요도 없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제너럴 하기에는 S가 있는데 S로 제너레이트 된 서브그룹의 오더가 얼마일 거냐 하면 물론 in GN에서요. 요거는 n 나누기 n, s 요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리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particular
스페시픽한 경우는 스페시픽. 사실 그리고 스페시픽한 경우로도 enough 충분해요. 사실은. 예. 왜 충분하냐면은 제너레이터를 굳이 저렇게 어렵게 잡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약순 걸로 잡아도 사실은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이때는 D로 제너레이트한 거에 오더는 뭐가 될 거냐면 N 그냥 D.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G12에다 이제 계속 적용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이제 오더 2 그러니까 이제 11을 갖다 2로 하니까 6인 거죠. 그 다음에 6자리보다 좀 작은 게 누가 있냐면 4자리가 있을 테니까 내려와 보죠. 내려와 가지고 포함은 절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럼 얘는 내가 몇 개를 원하냐면 4개짜리를 원하니까 3이면 충분할 거고 근데 이제 이 제너럴 케이스가 왜 필요한지를 조금 느낌을 드리려고 약수 아닌 걸 좀 잡아볼게요. 예를 들면 12의 약수가 아닌 거 8? 그럼 8로 제너레이트 했다. 그럼 방금 저거의 오더를 계산해보면 12 나누기 12,8인데 이게 얼마냐면 4잖아요. 그래서 4로 나누면 얼마냐?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 3자에 등장도 안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굳이 사실 저걸 할 필요가 없는 게 4로 제너레이트 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어차피 0, 4, 8 나오는 게 똑같아서 사실 이걸 할 필요 제너레이터를 좋게 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4는 오더 3짜리니까 4의 약수는 안 되지만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얘는 오더가 3고 그 다음에 잡을 때 4로 잡는다. 까지는 됐고요. 그러면은 12, 6, 4, 3, 2가 있는데 2는 일단 얘는 좀 더 밑으로 와야 되고 오더 2자리가 있을 텐데 2는 뭐의 약수기도 하냐면은 6의 약수기도 해서 얘는 요 밑으로는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6으로 제너레이트 한 게 들어올 거고 자리가 좁으니까 밑으로 좀 옮길게요. 밑으로 좀 옮기면 이렇게 옮기면 그 다음 밑에 트리비얼 그룹 얘는 0으로 제너레이트 하면 0하고 이게 이제 트리비얼 그룹일 텐데 이거는 이유가 0하고 12의 최대 공약수는 12죠. 그래서 12분의 12 해갖고 그래서 12분의 12에서 그래서 1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개짜리는 3의 약수기도 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됐고 네 이거죠. 그래서 모양이 막 그려가지고 예쁘지가 않은데 조금 예쁘게 바꿔보면 요렇게 높이를 잘 조절해야지 저렇게까지 예쁘게는 안 나오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0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는 좀 높고 4 여기는 6 그 다음에 얘가 6이니까 얘는 좀 더 3밖에 안 되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지 여기가 3 그 다음에 이거는 4보다 좀 더 높아야 되니까 6 그럼 대충 뭐 한 정도? 너무 직각으로 올라가는 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2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G12 라고 써놓고 사실 얘는 1로 제너레이트 되죠. 그래서 각각의 오더가 12, 6, 3, 4, 12, 4, 3, 12, 6, 2, 12 얘는 그냥 1 0만 아니면 이제 그냥 곱해서 10이 되면 되고 이게 다죠. 더 이상은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서브그룹 다이어그램인데 이걸 이제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시각화를 좀 해보면 그래서 지금 약수들이 다 총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시각화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시그마 phi of d인데 d dividing 12 한 게 12가 나온다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는 좀 빨간색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얘 제너레이터가 이제 각각에 뭐가 있었냐면 얘는 제너레이터가 물론 서로 서인 게 1도 있지만 5도 있고 7도 있고 11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커버됐고 얘는 이제 서로 서인 게 아니라 최대 확수 2인 거 2, 4는 안 되고 2, 4, 6, 8, 10, 12 이렇게 끝났고 3인 거 얘는 제너레이터 들어와 있지 3, 6, 9, 12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 8, 12 끝났고, 6인 거는 뭐가 있냐면 6일은 6, 12. 얘는 6밖에 없고, 얘는 더 이상 없고, 0도 더 이상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없는 것도 쓰죠. 얘는 6밖에 없고, 얘는 0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나와요. 0, 1, 2, 3, 4, 5, 6, 7, 8 어디 갔어? 8, 9, 10, 11. 그래서 12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들을 다 더한 거예요. 제너레이터를 다 더하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된다. 이걸 그림으로 마땅히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서브그룹 다이어그램 그리듯이 그려보죠 한번. 제일 큰 게 6짜리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2가 있을 거고, 근데 서로 이제 포함하고 못하고 막 이런 게 갈리니까 사실 그림으로 그리기는 쉽지가 않네요. 그림 그리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림은 제가 안 그릴게요. 그림으로는 시각화하기는 만만치 않다. 시각화는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 느낌이라서 제가 이 증명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증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이걸 이제 말로 풀어서 쓰면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건데 또 쓰시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쓰려고 시도를 해볼게요. 저 이제 위에 요걸 받아들이시면, 이걸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사실상 이미 증명을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GN에서 오더 D, 오더 D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제너레이터는 D분의 N을 잡으면 사실은 돼요. 이게 이제 답인 거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D가 제너레이터는, 저는 말을 좀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더 D의 그룹의 오더는 요게 이제 D분의 N이다 요거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서브그룹의 개수는 이제 저거밖에 없고, 그러면 원 약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쓰지 말기로 하고,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 다 당연하긴 한데 쓰려고 그러면 만만치는 않죠. 늘 저도 삽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저게 브레이키스 D가 저게 있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D dividing n에 대해서 파이의 D분의 파이 D라고 했는데 이 테크닉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를 갖다가 let D 그러니까 D분의 N을 제가 D 프라임이라고 쓰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12가 있는데 3이면 4인 거고, 이게 만약에 얘가 4면 3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2면 6인 거고 6이면 2인 거고, 그러면은 시그마에 얘가 뭐가 되냐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쨌든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쓰려고 하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D dividing n에 대해서 phi의 d분의 n, 이걸 일단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요거랑 요게 같다는 걸. 근데 이게 느낌 사실 식으로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냥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 더하기 땡땡땡, 그러니까 1, 2, 3 파이 다 쓰니까 귀찮네요 되게. 파이 생략할게요. 1, 2, 12 약수 다 써보면 1, 2, 3, 4, 6, 12 요 순서로 더하는 거고, 이거는 이 순서는 12의 약수 중에서 D분의 N이니까 거꾸로 1일 때가 12가 나와요. 12, 6, 4, 3, 2, 1. 사실 순서만 바뀌었지. 사실 같은 걸 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엄밀하게 이 과정을 쓰려 그러면 D 프라임을 이용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뭐 보여드리면,
했으면 좋을까?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나려나? 1대1 대응을 그냥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 수식으로 뭔가 처리가 안 될 때는 말로 써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if d 뭐 spans 얘가 뭐 전부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span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여기서는 d covers all the 물론 이거 positive divisor죠. positive divisors of n d prime defined by d분의 n also covers all the positive divisors of d n. 그냥 이 말을 그냥 쓰면 사실 이 말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전 이렇게 바꿔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랭귀지를 요 랭귀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 안에 있는 other generator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제너레이터들도 다 n과의 GCD가 D인 녀석들인 거죠. D인 녀석들. 그래서 내가 임의의 D를 잡으면 결국은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제너레이터가 된다.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 이게 된다. 이거 다 말로 적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까다롭죠. 그래서 느낌이 오면 사실은 엄청 쉬운 거예요. D dividing n에 phi의 D는 n. 이 정도로 하고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